노후한 나이에 보안관 벨이 지키고 있는 1980년대 텍사스. 단발머리를 한 남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됩니다. 그의 이름은 안톤 시거.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죠. 그는 구치소에서 경찰관을 목졸라 살해한 후 도주합니다. 차를 빼앗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같은 시각 사냥꾼 루엘린 모스는 사냥을 하던 중 수포로 돌아간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합니다. 시체 더미를 속 그는 200만 달러가 담긴 돈가방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돈가방의 배후에는 안톤 시거가 있었고 돈을 찾으려는 자와 쫓기는 자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루엘린 모스는 델리오에 있는 모텔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돈가방 안에는 추적장치가 있었고 그 수신기는 안톤 시거의 손에 있었으며 다른 멕시코 갱단들도 돈가방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델리오 모텔에 도착한 시거는 멕시코 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모스를 찾습니다. 하지만 모스는 이미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근처로 다시 한번 도주한 뒤였죠. 결국 시거와 모스는 국경 근처에서 총격전을 벌인 뒤 둘 다 큰 상처를 입고 멕시코로 도주합니다. 시거는 모스에게 전화로 돈을 포기하면 아내까지 죽이진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모스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엘파소에 있는 모텔로 향하고 같은 시각 보안관 벨도 시거를 잡기 위해 엘파소 모텔로 향합니다. 하지만 보안관 벨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스가 엉뚱하게도 멕시코 갱단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이후였죠. 결국 벨은 시거도 놓치고 모스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의 삼촌을 찾아가 현실에 대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보안관 벨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그의 대사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연쇄살인마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참 많습니다. 한니발, 양들의 침묵, 사이코 등등.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는 많은 영화들은 연쇄살인마라는 소재를 사용하곤 했죠. 사실 연쇄살인마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규탄을 받곤 하지만 영화 소재로서는 가히 무시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했다면 그 잔인한 수법이나 과정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또 허구라면 그 상상력과 가능성에 대한 긴장과 공포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와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 관객들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본래 코맥 메카시의 동명소설에서 모티브를 따라 제작된 영화입니다. 감독 조엘 에단 코엔 형제는 감정이나 감수성 없이도 미가 느껴지며 독자에게 익숙치 않은 접근이나 시도를 보여주는 이 소설을 마음에 들어했고 본인들이 그리던 영화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해 곧바로 각본과 제작에 몰두했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의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20세기 시인 윌리엄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에서 따왔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지닌 노인이 젊은이들의 나라와 변화의 시대에 환멸을 느끼고 비잔티움으로 향하는 내용의 시가 서사하는 바는 그렇게 향한 비잔티움에서조차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과거에 대한 열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네오웨스턴 장르입니다. 본래 웨스턴 장르는 1920년대, 즉 영화라는 것이 예술로 또 하나의 작품으로 여겨질 때쯤 미국의 할리우드를 비롯해 영화 산업이 번창할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한 장르입니다. 미국 영화 특유의 장르로서 개척기 시절 미국 서부 지역을 무대로 한 영화들을 일컫는 웨스턴 장르는 1960년대 광활한 서부에 내던져진 유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인디언과의 관계 등 고전적인 웨스턴 특징을 벗어던지며 현대사회의 배경이 접목된 네오웨스턴이라는 장르로 변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역시 텍사스의 광활한 사막과 카우보이 부츠와 모자 등 개척지를 배경으로 하며 웨스턴 장르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지만 근현대의 어둠과 고증을 주제로 삼기에 네오웨스턴 장르의 대표 영화라고 부를 수 있죠. 벨의 존재는 세습과 답습입니다. 벨은 25살부터 보안관으로 일해왔죠. 3대째 보안관을 하며 아버지와 같이 일하기도 했고 그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며 왕년 보안관 얘기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노인이죠. 총 한 발 안 쏘는 보안관들의 세상. 그런 세상이 보안관 벨이 기억하는 과거였습니다. 그런 삶에 안주하던 그가
한 청년을 사형대로 보냅니다. 살해 동기도 없고 끝없는 살이를 보였던 그 소년을 보며 어쩌면 벨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벨은 끝없이 과거를 열망합니다. 새로운 혼돈의 탄생과 시대의 계시를 부정하죠. 머리를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코를 뚫는 젊은이를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돈과 마약이 초래하는 범죄에 대한 혐오에 동조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 안톤 시거라는 연쇄살인마를 쫓는 보안관으로서 벨은 시종일관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두 발로 뛰기에 너무 늙은 걸까요? 아니면 혼돈과 신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사리 마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덧붙여 영화에서 벨은 단 한 번도 안톤 시거를 마주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노인이 설 땅이 없는 이곳에서 그는 쉽사리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몸을 맡기지만 시대에 몸을 맡기지 않는 많은 노인들을 대변하죠. 안톤 시거의 존재는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즉 영화 내에서 시거의 존재는 운명입니다. 운명은 누가 정해주지도 한치 앞을 볼 수도 없죠. 논리를 지니고 있지도 이해를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게 운명입니다. 안톤 시거는 운명의 모든 특징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시거는 주유소에서 한 노인과 만납니다. 정겹게 말을 걸던 노인과는 달리 시거는 동전 뒤집기를 제안하죠. 동전 뒤집기는 순전히 운입니다. 즉 노인은 50대 50의 확률로 그의 목숨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운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도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도왔다 라는 말도 결국 운이 좋았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같은 장면에서 시거는 노인에게 직접 앞뒷면을 정하라 합니다. 본인이 정하게 되면 불공정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게임의 본질, 즉 동전 뒤집기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취지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이처럼 시거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운명의 아이러니함은 다른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거는 피를 싫어합니다. 영화 초반 보안관을 죽이고 피를 닦는다든지 멕시코갱을 쏘기 전 욕실 커튼을 닫고 쏜 후 피 묻은 양말을 벗었으며 히트맨 웰스 요원을 죽이고서도 피가 닿지 않게 다리를 올리죠.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마가 정작 피를 싫어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용지마, 영어로 The Irony of Fate라고 하죠. 이처럼 시거가 시사하듯 운명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은 당황할 겁니다. 허무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각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만큼 영화는 예측 불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공인 루엘린 모스는 시거에게도 아닌 다른 멕시코갱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도 이유도 충분한 설명 없이 시체를 보여주는 장면만 나오죠. 꽤나 비중이 있어 보이던 칼슨 웰스 요원도 온갖 무게를 잡다 시거에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격전을 비롯해 경찰의 추격을 다 피한 절대적인 존재 안톤 시거 역시 교통신호를 준수했음에도 큰 교통사고를 당해 파란 쪽이 엉망이 되죠. 운명 그 자체였던 안톤 시거마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그 운명마저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안톤 시거의 거시적 의미는 이 영화의 전반적인 해석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거는 변화입니다. 영화는 1980년대 미국 텍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강대국이었던 미국이었지만 영화에서 보안관은 말을 타고 다니며 등장인물들을 죄다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다소 옛것이라고 불리우는 특징들이 보이는 걸까요? 카우보이는 과거 미국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개척기 시절 인디언들을 내몰고 그들만의 나라를 건국하여 지금의 미국을 만든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의 자랑이자 이념이죠. 하지만 영화 속 텍사스 노인들은 하나같이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미국의 영광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흐려지고 있음을 뜻하죠. 실제로도 1980년대는 미국의 암흑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처절한 실패와 세계를 통치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 또한 실패했으며 다양한 민권운동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즉 코엔 형제는 시대에 어긋난 모습의 텍사스를 연출하며 과거의 영광이었던 텍사스가 아직 옛 관습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현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톤 시거의 등장은 무기력한 노인들이 살아가는 텍사스 땅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시거가 등장함에 따라
기억이 과거에 멈춰있던 텍사스는 피와 혼돈으로 가득 찼으며 도덕과 목적을 상실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죠. 모든 일에 순리가 있다고 믿고 있던 노인들은 인과응보도 없고 순서 없는 시거에 등장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만 할 뿐입니다. 시거의 존재는 과거에 멈춰있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대를 위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요즘 범죄들은 죄다 돈과 마약이다라는 말을 하는 한 보안관. 그들 세대가 저질렀던 범죄 동기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을 꼬집어냅니다. 모스는 시거와의 총격전 도중 총상을 입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봅니다. 모스는 그들의 옷을 돈 주고 사겠다고 하죠. 젊은이들은 심한 부상을 입은 모스를 보고 도울 생각은커녕 차갑게 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노인이 설 땅이 없는 이 나라는 더 이상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이 영화 후반부에 나옵니다.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쉬거 역시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옷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젊은이들과는 달리 아이는 옷을 그냥 주려 합니다.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고 말이죠. 그럼에도 쉬거는 아이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남을 도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아이에게 돈을 쥐어줌으로써 돈과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더욱 강조되며 이는 결국 어린 세대의 아이들 역시 돈과 마약이 난무하고 혼돈만이 남은 이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한 부분이 될 것임을 보여주죠. 비잔티움으로 향했던 노인은 그곳에서조차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과거에 대한 열망뿐이라며 좌절합니다. 그곳에서도 노인이란 존재는 경험과 지혜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보안관 벨의 대사 신이 우리를 지켜주겠지처럼 모든 것은 질서에 의해 과거의 규범과 틀에 의해 흘러가겠다는 생각은 결국 안톤 시거라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지게 되고 운명과 우연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며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간에게 그런 나라는 없음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해줍니다. 덤범이었습니다.